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디리아에 근무하고 있고요. 데이터 플랫폼 사업부에서 프리세일즈랑 전략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그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전략인데 생성형 AI와 그 기업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지금 뭐 큰 트렌드인데 이런 큰 물결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오셨는데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제너레이티브 AI가 기술적으로 어떤 관점인지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이 쓰는 AI 기능들, 현황,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기업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방법론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다음 단어를. 그래서 다음 단어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이제 추론하는 게 핵심입니다. 추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제 키 메시지는 추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제너레이티브 AI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용어들과 단어,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헷갈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좀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걸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네 가지인데 컨텐츠 측면에서 뭐 어떤 걸 할 거냐가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뭐 비디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LP라고 언어 처리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언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과정이 핵심이 이제 러닝이에요. 그래서 이 러닝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할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할 거냐, 머신러닝을 쓸 거냐, 딥러닝을 쓸 거냐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딥러닝으로 하게 되면 아키텍처가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딥해지니까. 그래서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가 나온 게 이제 CNN이니 RNN이니 이런 것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AI는 제너레이티브 AI는 세 개의 콘텐츠를 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언어를 제너레이팅하는 프로세스를 타고, 그다음에 러닝은 딥러닝을 쓰고, 그다음에 아키텍처는 트랜스포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부분에 제가 하는 거는 요 부분이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키가 뭔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게 LL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챗GPT 쪽이고요. 이미지를 핸들링하는 모델이 겐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이제 모델이고, 그 다음에 비디오나 이미지를 같이 하는 게 VAE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생성형 텍스트,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NLP인데 NLP는 AI 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섞여서 지금 나온 게 이제 NLP인데 NLP는 두 가지가 있어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러니까 그를 이해하는 영역이 있고,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라는 영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LM을 쓰는 거죠. 이제
LLM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이제 딥러닝, NLP로 오고 있고 요즘 많이 듣고 있는 트랜스포머나 어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영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NLP 프로세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제일 중요하죠. 데이터가 모델이 좋으려면 데이터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처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핸들링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러닝을 하게 되는 거고 러닝을 할 때 이제 방법론이 나오기 있죠.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요건 뒤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헷갈리는 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신러닝은 저 앞에 보시면은 퓨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언어나 이미지의 특성을 뽑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하게 되어 있고요. 딥러닝은 기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되어 있는 게 큰 차이입니다. 제일 큰 차이고 그 다음에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원래는 머신러닝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나 로지스틱 같은 이런 그 알고리즘과 같은 레벨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단층입니다. 단층. 그래서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로 가면서 딥러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딥러닝으로 가면서 텍스트 처리하는 부분하고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으로 나눠져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머신러닝은 정용 데이터를 처리를 많이 하고요.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딥러닝은 비정형 데이터, 뭐 언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딥러닝 쪽에서 잠깐 오늘 이제 그 트랜스포머가 왜 나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에 보신 ANN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기 단층 레이어죠. 근데 이 부분은 레이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결과의 정확도, 최적화 어려움이 있고요. 그 스테이터스 기억을 못합니다. 전 단계의 스테이터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CNN은 이미지 처리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원성이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RNN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RNN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를 이제 관리를 해요. 상태를. 그래서 전 상태를 계속 전파하면서 가게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나온 개선 모델이 LSTM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스테이터스가 증폭이 됩니다.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다운되는거나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달면서 LSTM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특수한 게 효율화시킨 게 이제 GRU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어텐션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이거는 한 문장 중에서 다음을 예측할 때 이 앞에 있는 단어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서 가장 앞에 있는 단어 중에 어디랑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어텐션 구조고요. 그거를 아키텍처적으로 구현한 게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GPT하고 버트라는 두 개의 모델인데 챗GPT는 보시는 것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으면 다음 단어만 예측하는 게 이제 GPT고 버트는 이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앞에 단어하고 뒤에 단어를 같이 참조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다 설명드려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ANN이라는 게 저 원레이어고요. 이게 이제 RNN인데 스테이터스가 계속 전파되면서 전에 있는 상태를 기억하면서 앞에를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N에서 LSTM으로 가고 GRU로 가는데 여기는 그 증폭이라는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3개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지 않고 가다가 게이트에서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려가고 그리고 바운더리가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GRU는 그걸 좀 더 최적화해 가지고 2개의 게이트만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텐션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 기술인데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면 병렬로 들어가고요. 저 LSTM에서
다 전파를 해가지고 저 문장이 하나의 벡터로 콘텍스트로 압축이 됩니다. 벡터 숫자로.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시퀀스 투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전파가 문장이 길게 되면 전파가 안 되거든요. 하나의 벡터로 가지고 핸들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어텐션 모델인데, 얘는 다음을 예측할 때 그 전에 컨텍스트 뒤에 있는 단어들의 가중치를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식별을 해서 주기 때문에 다음 예측하는 단어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텐션 모델이고, 이게 챗GPT가 지금 뜨게 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챗GPT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챗GPT가 아니고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쓰는 모델이 두 개 있습니다. 버트라는 모델이 있고 GPT라는 모델이 있는데, 버트는 저 중간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앞뒤 단어를 다 보면서. 그리고 얘는 앞에 단어만 보면서 예측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성을 계속 하는 부분이고, 저기는 주로 그 의미 분석 이런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설명드린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어텐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금 제너레이티브 AI 챗GPT는 이 기술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LM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트레이닝을 이제 하죠. 그럼 처음에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단어의 의미랑 연관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도메인에 맞게끔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메인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컴포넌트는 인베딩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추출, 문법 컨텍스트를 추출하는 게 인베딩입니다. 그리고 코딩 하는 부분은 인텐드 의도를 추출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리커런트라는 부분은 아까 보신 그 RNN 같은 리커런트라는 부분은 단어 간의 릴레이션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도 정확도가 안 올라가니 나온 게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이 단어랑 어디가 더 정확도가 높은지, 그래서 요 네 가지 키 컴포넌트로 지금 제너레이티브 AI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할루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개인정보나 저작권 침해 이런 이슈들도 있고, 보안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스케일링이 계속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그 제너레이티브 AI의 핵심 키가 뭐냐라는 거고, 추론하고요. 그 어텐션, 집중을 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의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이제 주로 검색, 그 다음에 뭐 레코멘데이션, 채팅, 챗봇, 그 다음에 뭐 어노말리 디텍션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기업들이 AI 기술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지금 이제 왔을 때 어디에 과연 영향을 많이 미칠 거냐 봤을 때는 검색 쪽하고 챗봇 이런 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장기적으로는 마케팅이나 인프라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그 상황을 좀 보면은 대부분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는데 사일로도 다 구축을 하세요. 뭐 그룹웨어나 KMS나 뭐 서포팅 시스템이나 ERP나 구축을 하시고 각자 검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통합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 모으세요. 여러 구 사일로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다시 구축을 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쓰이는 대부분의 기술들이 지금
AI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검색 기술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검색이라는 거는 단어의 중요도 카운트를 가지고 중요도만 파악을 해서 랭킹을 매기는 기술이 이제 지금 현재 주로 쓰시는 이제 검색 기술들이고요. 앞에 보신 제너레이티브 AI는 의미 분석이 같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그 검색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검색 측면에서는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검색을 하려면 컴퓨터가 알아먹는 숫자로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식이 텍스트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의 카운트,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문서를 가지고 카운팅해서 매기는 방식이 워드 카운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이 단어들을 벡터화 해가지고 벡터 스페이스에서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들은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이쪽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쓰는 대부분의 검색 기술들은 TF-IDF 카운트 중심의 단순한 가중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정도이고, 지금 나오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그 인적거리의 유사도를 통해서 관계를, 의미를 분석하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워드 투백이라는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은 TF-IDF는 문서를 색인을 하면 저렇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책 뒤에 보면 인덱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어만 있고 단어를 찍으면 이제 문서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바로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벡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벡터상에 단어들이 다 배치가 되고 이게 수학적으로 각도 계산을 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들은 유사하다라고 판단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에 나타날 단어의 확률을 구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벡터로 할 거냐 아니면 TF-IDF나 이러한 카운트 방식으로 할 거냐가 이제 결론은 이 다음 단어에 나타나는 품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보면.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계시고, 이제 대부분 벡터를 가지고 이제 그 의미 검색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제너레이티브 AI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고, 이걸 어떤 패스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기업마다 다른 전략을 구사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기업들은 이걸 할 거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너레이티브 AI는 추론에 이제 응용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정보 검색에는 적합하지 않다. 추론을 하는 부분이 즉 검색하는 거하고 약간 개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얘는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랑 틀리고, 얘의 목적은 추론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가, 그래서 이제 할루네이션 같은 그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망대한 데이터를 한 번 할 때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최근 데이터나 구체적인 데이터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최신화하는데 항상 문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 엔지니어도 부족한 상태죠. 미국에 이거 제너레이티브 AI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은 한 5,00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국내에도 이런 인력 부족이 아직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LLM 하나 만드는데 그 챗GPT 3 만드는데 한 5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 나올 때는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LLM 만든 다음에 또 업데이트 할 때는 또 방대한 또 돈이 드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는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갖고 왔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디텍션이 어려운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이제 제너럴한 질문을 하면 답변이 제너럴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들어가는 콘텍스트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느냐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질문이 들어오면 먼저 검색 엔진에다가 쿼리를 날립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문서 중에 기업에 있는 내부의 문서 중에서 그 질문에 적합한 문서가 리턴이 돼요. 그러면 그 문서랑 질문을 같이 챗GPT에 던집니다. 그러면 기업에 있는 정보 콘텍스트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가 일반적으로 질문만 던졌을 때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는 챗GPT랑 내부에 있는 거의 중간 정도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엘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업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하게 이 검색 엔진이라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역 엘라스틱 이쪽 내부 데이터를 잘 구축을 해서 검색을 잘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이제 목적이고 여기에 검색 정확도도 지금 더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탑 티어의 엔진으로 되어 있고 가장 신기술을 빨리 적용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검색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업저빌리티라고 해서 그 인프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 부분이 있습니다. 심 쪽 세 가지 영역의 솔루션이 있고 그 밑에는 엘라스틱서치라는 그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지금 엘라스틱은 지금 그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선언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그 루싱 기반의 엔진 위에다가 벡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구조를 얹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미 선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수집부터 저장부터 시각화까지 이제 토탈 엔드투엔드로 갖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틱도 검색 지금 글로벌 1위 업체인데 2000년 초반에 이제 K4IDF 아까 말씀드린 것 갖고 시작했고요. 그거 좀 개선한 이제 BM25라는 모델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벡터로 이제 2019년에 벡터 엔진이 나왔어요. 처음에 나와서 KNL이라는 벡터 엔진이 나왔는데 얘는 성능이 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한 모델이 2022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너레이티브 AI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맨 위에 있는 게 그 BM25 모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문서 수집해서 인덱싱 해가지고 검색하면은 키워드 날리면은 이제 베타 주는 카운팅 아까 말씀드린 카운팅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엘라스틱이 내놓는 게 뭐냐면은 벡터DB라고 선언을 이미 했고 그 인베딩을 벡터는 이제 인덱싱이 아니고 인베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인베딩 할 때 벡터로 인베딩 한 다음에 유사도 검색을 통해 가지고 벡터 그 시메트릭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키워드 방식 검색도 필요하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날려서 하나는 두 개를 보고 더 유사도가 정확도가 높은 거를 같이 해줄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금 서치 엔진을 구성을 해서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 벡터 검색, 하이브리드 해서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 해보면 하이브리드가 더 좋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필터링을 키워드 방식으로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중에 더 정확한 것을 찾아내는 리랭킹 기술을 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검색을 하게 되면 더 그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썼었죠. 쿼리 날리면 바로 했는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이 받아서 GPT에 검색을 하고 내부 데이터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컨텍스트를 같이 GPT에 던지면 얘가 다시 리턴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엘라스틱은 이런 전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마크를 해보면 지금 가장 밑에 스코어가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엔진입니다. 맨 위에가 BM25고 중간이 벡터 서치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 두 개를 혼용을 해서 가장 높은 거를 찾아주는 그 하이브리드 서치를 통해서 지금 검색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이 이제 엘라스틱 릴리번스 엔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뭐 키워드, 텍스트, 이미지 다 검색이 가능하고 보안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그런 검색 엔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요약한 건데 모든 데이터를 벡터화하고요. 벡터 스페이스로 올리고 쿼리도 벡터로 올립니다. 똑같은 모델로 벡터화한 다음에 저기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라는 이쪽 그 벡터 공간의 유사도를 통해 가지고 검색 결과를 이제 받아주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GPT 사례인데요. 키워드를 저기다가 넣게 되면은 검색창에서 이 파이썬이 받아요. 그 키워드를 질문을. 그런 다음에 엘라스틱에 던졌다가 결과를 받아옵니다. 그럼 이제 내부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 오픈 API에다가 던질 때는 그 질문 있죠. 퀘스천하고 그 내부 데이터에서 찾아온 것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문서를 같이 던집니다. 그럼 컨텍스트가 같이 가기 때문에 리턴되는 결과가 그냥 질문만 던졌을 때하고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 기업의 컨텍스트에 맞는 데이터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 설명은 마치고요. 간단한 그 데모 짧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검색을 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BM25 키워드 검색이고요. 저기 모델들이 리스트업 됩니다. 시멘틱 검색 엔진, 하이브리드 선택할 때마다 검색 결과가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사례고요. 자, 이거는 검색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저 위에는 챗GPT에서 온 거예요. 얘는 내부 문서에서 온 겁니다. 밑에 있는 다큐멘트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다큐멘트를 같이 GPT에 던져가지고 받아서 GPT가 던져준 건데 저 앤서는 우리가 그냥 날릴 때하고 다른 내부 컨텍스트가 같이 들어간 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검색을 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GPT가 앤서가 두 줄밖에 안 나오죠. 엔지니어 롤로 했을 때는. 근데 이제 매니저 롤로 바꿔가지고 이제 던지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좀 더 매니저에 맞게끔 나오게 됩니다. 컨텍스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이게 그 시스템 모니터링하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제 로고가 어디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원인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스파크가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쭉 보다가 어디가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GPT에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은 GPT가 앤서를 해준 게 이게 지금 GPT가 앤서 해준 겁니다. 이거 왜 앤서 해줬냐면은 저 발생한 문제 컨텍스트를 알고 있잖아요. 로고에서 그 텍스트를 같이 던지는 거예요. GPT에. 그러면 리턴 해줄 때 여기에 맞는 텍스트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도 할 수 있어요. 스타트 채팅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와 관련된 채팅을 이제 하게 되고 누가 질문을 던지면은 엘라스틱 어시스턴트라는 게 뭐냐면 GPT한테 던져서 받아오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어시스턴트가 GPT한테 질문을 던져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 군데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모니터링 할 때, 뭐 보안, 시큐리티 할 때
어떤 가이드나 어떤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어떤 트러블 슈팅이 있을 때 레코멘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